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방식에서 말씀드리는 권영혜라고 합니다.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저는 201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넘어와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처럼 셴젠, 마운틴뷰, 리스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웹서밋 가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면 싱가포르, 셴젠, 홍콩, 광저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리모트 워크를 하고 리모트 워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업 툴을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그 동물병원의 백오피스 서비스를 SaaS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 여러분들 동물 병원에서 환자, 고양이, 강아지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입원하는 것들은 입원을 하려면 환자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환자의 상태가 사람이라면 말을 해요. 나 어디가 아파요.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여기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증상을 보고 증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어떤 증상에 따라서 떤 식의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처방을 해야 되는지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일하는 방법이 회사로 적용하면 회사도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분된 업무에 대해서 그게 프로젝트가 됐던 태스크가 됐던 디파인해서 개개인별 그리고 팀별로 구분해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툴은 먼데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떤 일을 권영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송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 팀이 마케팅 팀이 세일즈 팀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를 만약에 9시에 출근하면 재택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면 자기의 일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 일이 정리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20분 안에 하라고 했고 자기의 한 일 적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 혹은 태스크 오너가 누군지 의사결정자가 누군지 어떤 팀에서 해야 되는지 이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날 한 일 이게 마케팅이라면 어떤 채널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거를 완료되는 날이 며칠인지 이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마케팅 관련된 건지 서비스 새로운 런칭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어떤 팀에서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어서 그건 디자인 팀인지 개발 팀인지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를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워킹 데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번 주에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이 내용이 쭉 계속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이 프로젝트 혹은 타스크 오너가 누구고 이거의 피드백은 누가 해줘야 되고 지금 상태가 완료된 일, 완료되지 않은 일, 왜 완료되지 않고 완료가 안 됐으면 언제까지 할 건지 아니면 이 일을 드롭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지 프라이어티가 높은지 안 높은지 이게 타임 에스티메이트가 해서 저희는 업무가 이틀 이상 걸리지 않게 하거든요. 그냥 작은 태스크들은. 근데 이게 팀장이 보기에는 5 워킹데이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일로 저희가 디파인 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언제까지 해야 되고 타임 에스티메이트 이 태스크 프로젝트 업무가 얼마나 걸릴 건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디펜더 시도 되는데 개발 업무라는 게 기획하고 그 기획한 내용을 개발자 디자이너 내용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협업된 일이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런칭이 되면 그거를 이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세일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디펜더시 A라는 사람이 일이 끝나면 그 일을 권영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하고 권영이라는 사람이 일이 끝나면 받아서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앞에 진행되는 순서가 오고 이게 내가 인게이지먼트가 됐다 우리 팀이 인게이지먼트가 됐다 이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진행사항을 제가 인게이지먼트가 된 것들을 계속 진행사항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팀장이 됐던 각 부서의 리더가 되면 이 일이 진행상을 보고 이번 달에 클리어 될 일, 이번 주에 완료가 돼야 되는 일을 이렇게 보고 듀리트가 넘어가면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게 지금 웨이팅하면 빨간불, 뭐 초록색불 그리고 오렌지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팀장이나 리더가 안 된 것들을 빨간불만 보면 돼요. 왜 안 되는지, 이게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드롭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더 투입해서 이걸 일을 분배해서 완료를 빨리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시간의 진행상 그리고 프로젝트 태스크 완료상 이렇게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어, 협업이다 뭐 이런 거 보면 뭐 스크럼이다, 뭐 OKR이다, 린 스타트업이다, 린 프로세스다,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데일리 워크, 트랜잭션 그리고 위클리, 머슬리 이렇게 되면 내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야지만 스크럼을 하던 OKR 하던 뭐 퍼포먼스 체크, 성과 평가를 하든 뭐든지 일이 진행되는 상황 왜 안 되는지 안 됐으면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대응할 건지 이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스크럼이든 OKR이든 퍼포먼스 체크든 다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 어떤 툴을 사용할 때는 그리고 리모트 워크를 할 때 이렇게 되게 디파인된 그리고 디파인되거나 내부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야지만 협업을 툴을 사용하거나 뭐 어떤 툴을 사용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저희가 사실 툴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원데이 아사나 이런 것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뭐 디자이너나 피그마 뭐 프로토타입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개발자들은 기터 뭐 이 이외에도 뭐 10개 이상의 툴을 쓰고 있습니다. 툴을 어느 것들 툴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모든 진행상은 다 먼데이에 올라오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진행상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너무 많이 로드가 가 있거나 그러면 이걸 완료가 로드가 가도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고 로드가 일이 몰려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사인된 일 그리고 저스틴하고 뭐 오스틴, 윌로우, 서피아가 지금 일을 몇 개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너무 많이 로드가 가면 그거를 완료된 일, 완료되지 않은 일 위해서 로드가 가면 그거를 줄여주고 일을 잘하는데 빨리 하는데 많이 하면 그거에서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체크를 해서 그거에 일을 더 많이 한 만큼 베네핏을 줘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monthly 태스크 관리. 이건 클릭업이라는 툴인데요. 이건 저희가 내부 내용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안에서 아이디어나 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진행될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 그리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화살표를 보면 이게 무슨 거냐면 제가 먼데이를 쓰는 이유는 이제 노션 여러분들 이제 노션으로 이 이팀 태스크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션은 오토메이션이 안 돼요. 이 오토메이션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일이 끝났어요. 여기서 일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자동으로 떨어지게 물론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 보이지만 이 위에는 보일 거는 지금 나 당장 하고 그 듀데이트가 가까워가지고 지금 중요한 일 위주로 위에 올라가고 완료된 일이나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그러면 저희가 500개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병원이. 근데 500개 병원에 인보이스를 날리려면 저희가 몇 명이 할까요? 저희는 딱 한 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인보이스를 날리려면 어, 이번 달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메일을 보내고 고객이 메일을 봤으면 인보이스를 날리고 고객이 메일을 안 봤으면 다시 얼러트를 해서 다시 메일을 보내거나 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어, 은행 지로를 넣어서 보내고 실제로 그게 고객사에서 입금이 되면 우리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프로세스를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별로 완료가 되면 그 마일스톤을
이렇게 오토메이션으로 해서 뭐 자피어라는 툴도 있고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써서 하는 것처럼 이 안에 먼디 안에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자피어 같은 경우는 뭐 잽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데이를 쓰는 이유가 그렇게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사나도 쓰고 있고요. 다른 것도 저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지역에 한국 사람 저밖에 없는데 여러 개 지역에서 7개 정도 지역에서 19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저밖에 없고 그래서 일을 한국처럼 내가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안 되고 되게 명쾌하게 디파인 한 거에 일정과 퀄리티 아웃풋 그리고 심지어 템플릿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템플릿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이거야. 이 안에 이런 내용으로 어떤 과거에 했던 어떤 아웃풋을 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바로 따라할 수 있게 템플릿과 아웃풋과 내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얘기를 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냐면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저희는 일을 할 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하세요 그러면 시키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하면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어? 이거 고객이 시킨 거야? 고객이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 그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건 본인이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의 아웃풋의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업무를 하려면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모르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 해봤던 일들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업무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저희는 판단하고 팀장, 그래서 리더급이나 매니저급들한테는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해요. 팀원들하고 그리고 원업 미팅을 한다든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대해서 보통 회사의 성장보다 개인의 성장이 이렇게 익스포네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성장을 개인이 따라올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디까지 했고 내가 당신한테 뭘 원해라는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 협업 툴이에요. 협업 툴을 제대로 못 쓰면 저희는 하이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일의 핵심이 협업 툴을 잘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단순하지만 협업 툴을 잘 못 쓰면 저희가 처음에 인터뷰부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냐고 하고 그 사용해 봤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실제 뛰어서 어떤 식으로 기존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화면을 열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데이터가 있나 혹은 해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해본 일보다 아는 일 그리고 아는 일 중에서 진짜 해본 일은 되게 적고요. 근데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스타트업 저희같이 작은 회사에 그리고 이 500개 저희가 한 60명이 500개 고객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500개 고객이 10개씩만 일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그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가 아니라 서비스가 저희가 한 50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백오피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5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5,000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개 막 이렇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의 태스크의 영역이. 그래서 저희가 이 해본 것들을 찾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해본 사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면 저희 회사에서 없어요. 그럼 외부의 전문가를 찾아서 데려오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을 하거나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아웃풋을 아까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된 템플릿 완성본을 찾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일은 어, 빨리 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된 템플릿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팀장이나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툴을 잘 사용하느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를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보통 일을 할 때 중요한 일, 그리고 긴급도가 있는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x2 매트릭스에서 오른쪽에 중요하고 긴급도가 높은 일을 해야 된다고, 혹은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빠진 게 시간입니다. 저희 아까 그 먼데이에서 이 일을 태스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에스티메이트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작게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저희는 2시간 이상 걸리지 않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이 요청된 데이터, 요청된 기능이 추가해야 되고 그걸 개발해야 될 때는 저희가 이틀 이상, 2워킹데이 이상 걸리는 것 안에, 인 2데이 이상 걸리면 해주고, 이틀 이상 걸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객이 요청사항들이 되게 여러 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청사항에 이틀 안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4일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요청한 일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일주일 해보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2주 걸릴 수도 있고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계속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서는 2시간, 그리고 고객이 요청한 기능, 추가된 기능은, 추가된 펑션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떨어진다면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일로 정의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저희가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이틀 안에 할 수 없는 일들은 이거는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직원 채용부터 협업, 그리고 일을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이어를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10x 엔지니어,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오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x 엔지니어, 10x 컨트리뷰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를 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팀원의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는 10x 엔지니어 뽑으라고, 하이어하라고, 팀 빌딩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 기준은 빠른 실행력. 저희가 만약에 월요일 날 팀원한테, 제가 팀장이고 팀원한테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땡땡땡 일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냐면 월요일 아침 10시에 일을 했는데 월요일 오후 4시쯤에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한 80% 퀄리티가 돼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너가 원하는 게 이런 정도의 아웃풋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희는 일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템플릿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요. 협업 툴로 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투두리스트부터 태스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구하고 인게이지먼트가 되어 있는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할 때 효과적일지를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시니어가 아닌데 리더의 관점에서 일을 할까, 큰 그림을 보고 일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2년차 정도 되는 직원이 새로 인게이지먼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시니어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감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일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 잘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 일을 하려면 어디까지 볼 거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만들면 돼? 이런 것들을 팀장, 팀원, 그리고 다른 조직하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법 문제 해결이 뭐냐면 다양한 툴을 써보고, 다양한 툴에서 자기가 맞고, 자기가 일하는 고객이 됐던, 아니면 자기가 같이 일하는 팀원이 됐던, 이거 좋아, 이래서 같은 툴이 훨씬 더 좋아, 이거 갖고 우리 화상에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저는 밑에다가 여러 가지 그 툴들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에서 뭐가 되냐면, 자, 우리 이런 팀원이 어널리스트도 있고 데이터 아나리스트도 있고 PM도 있고 CXO도 있는데 누구랑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기라고. 만약에 우리 타겟 마케팅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밸류 드리블 엔진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줌 같은 경우는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하면 이거를 끊고 다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듣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저희는 이 화면 안에서 바로 이렇게 화면 돌려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상대방한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문서 포맷을 찾아 만들고, 심지어 이걸 통해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매뉴얼하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업무의 문제나 이슈를, 이게 사실 이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근데 이것들을 개선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생각해요. 그래서 툴을 잘 쓰는 사람은 일 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미리 판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툴 잘 쓰는 사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템플릿과 아웃풋을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이런 툴들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계속적인 어, 더 잘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희 팀들인데요. 툴을 쓰는 거 사실은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고, 회사는 나를 평생 어, 책임지지 않잖아요. 저희 주위에 뭐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언제든지 이 친구들이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협업을 할 때 혹은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자기를 성장하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지원을 줄 수 있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신입사원을 뽑진 않지만 사람 뽑았을 때 처음에 10개 일을 던져요. 그러면 보통 10개, 한 달에 10개 정도는 하거든요. 그럼 10개를 하면 그 다음에 20개를 던져요. 그러면 억지로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겠죠. 근데 20개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100개를 던져요. 그러면 10개, 20개 하던 사람이 100개를 못 하거든요. 그럼 그때 쓱 부르죠. 이렇게 쓱 불러서 지금 100개를 던졌는데 할 수 있냐?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사람을 붙여줄 테니 중요한 거를 당신 10개들 20개들 하셔라.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이거 노가다로 생각하는 것들은 네가 당신이 팀원을 고용해서 팀 빌딩을 해서 80개를 일을 분산시키면 너가 중요하고 너가 베네핏 있고 우리 회사의 성장 혹은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20개만 해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팀빌딩하고 좋은 사람 데려가겠죠. 그리고 자기 일을 어떻게 매분할지를 자기가 고민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10개, 20개 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6개월, 1년이 지나면 100개, 200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일을 던질 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빠르게 한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팀빌딩을 해서 자기 일을 배분하고 분배하고 시간 관리하고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 그게 첫 번째가 시간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툴 잘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업무 영역을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뭐 중요도의 우선순위, 시간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기르게 되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냐고 그 워렌 버핏한테 물었을 때 실력이 있고 캐퍼빌리티가 있고 스마트한 사람, 그리고 마음가짐, 이게 태도겠죠. 어티튜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토를 삼고 예, 하고 있습니다. The fly with the eagle, not the sparrow. 이게 참새가 날르는 거하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그 위치가 다르대요. 그래서 더 크고 높게 보고 넓게 본다는 얘기죠. 예, 오늘 여기서 저의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